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세이아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13권부터 18권까지의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오디세이아는 전체가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12권까지는 그가 트로이에서부터 고향 이타케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고요. 13권부터 24권까지는 그가 고향 이타케에 돌아와서 어떻게 복수를 완성을 하고 그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그리고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오디세이아의 모험 그러면 1권부터 12권까지의 내용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오디세이아의 책은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타케로 돌아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했는지를 또 상세하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마지막의 과정, 막상 그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와서는 그에게는 어떤 덕목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것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하고 열심히 실행을 해서 내 눈앞에 그 목표가 거의 성취될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점에 이르러서, 즉 이제 내 눈앞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목표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지점 앞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또 다잡아서 그 목표를 마침내 이루게 할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또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토록 바랬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빨리 그의 아내도 만나고 싶고 그의 아들도 만나고 싶고 빨리 구원자들도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지금 혼자의 몸입니다. 그의 모든 부하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들, 대적자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와서 정말 오디세우스 다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도 보다 많은 지혜와 보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13권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말없이 잠자코 있었으니 그늘진 홀에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 매혹되었던 것이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9권부터 12권까지는 파이아케스족 나라에서 알키노스 왕을 비롯한 그 파이아케스족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모험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2권에서 그 회상하는 내용이 모두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파이아케스족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모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매혹되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이아케스족 나라의 그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파이아케스족 선원들에 의해서 마침내 고향 이타케까지 항해를 하고 고향 이타케에 도착한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고향에 도착해서 처음에 오디세우스는 너무나 오래간만에, 즉 20년 만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곳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고향에 도착했나? 아니면 또 다른 모험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섬에 도착했는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를 돕는 아테네가 등장을 합니다. 아테네가 그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대가 그대의 잘 지은 집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운명인지를 그대에게 말해주기 위함이다. 자, 내가 너에게 지금 나타난 것은 너의 고향, 익숙한 고향 이타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다시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이곳에서도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운명인지를 그대에게 말해주기 위함이다. 자, 그는 전쟁까지 포함하면 2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도 그의 고난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가 그렇게 꿈에도 바라던 이 고향에 와서도 그의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억지로라도 꼭 참고 남자든 여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그대가 떠돌아다니다가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대는 오히려 남자들의 행패를 감수하며 많은 고통을 묵묵히 참도록 하라. 자, 이 지점에서 그가 꿈에도 그리는 그의 고향에 돌아온 이 지점에서 그가 그에게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그는 아테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통을 묵묵히 참도록 해라. 이곳에 와서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고통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네가 원하는 귀향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아테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인내는 정말 어떤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 다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마지막 그 7번 응선, 8번 응선, 9번 응선을 마지막 넘을 때 정말 등산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 그 7번 응선, 8번 응선 넘을 때 숨이 껄떡껄떡 찹니다. 또 고통스러운 그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지요. 지금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맨 먼저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가도록 하라. 그대의 돼지를 지키고 있는 그는 그대에게도 호의적이며 그대 아들과 사려 깊은 페넬로페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아테네가 충고를 해줍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주인 오디세우스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에우마이오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페넬로페도 깊이 사랑하고 있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에우마이오스에게 찾아가라고 아테네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 애 때문이라면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가 그리로 가서, 즉 지금 메넬라오스에게 갔죠.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에게 갔습니다. 그가 그리로 가서 훌륭한 명성을 얻도록 내가 몸소 그를 호송해 주었다. 그는 아무 고통도 받지 않고 편안히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집에 앉아있고, 즉 메넬라오스 집에 앉아있고 말할 수 없는 풍요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 물론 젊은이들이 매복하여 그가 고향 땅에 돌아오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열망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아테네가 안심시켜줍니다. 오디세이아 전체 주제를 두 가지로 들으라고 하면,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모티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텔레마코스의 성장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텔레마코스가 어린아이로 아버지를 맞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명성을 얻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으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향의 모티브와 성장의 모티브가 이 지점이 오면 이제 둘이 만나게 되고 둘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요, 오디세우스를 거지로 만드는 아테네 여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디세우스의 정체가 섣불리 드러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내 대적자들, 구원자들에 의해서 오디세우스가 공격을 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를 거지의 모습으로 아테네가 변장을 시키는 겁니다. 14권에 가면요, 아테네가 조언한 것처럼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찾아가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그리스인들의 크세니아가 여기서도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환대를 합니다. 에우마이오스는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자기 주인인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돼지를 잡아서 환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크세니아죠. 오디세이아 전체 이야기에서 크세니아가 빠지면 스토리 자체가 구성이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제죠. 자, 오디세우스는 그 환대를 받고요. 일단은 환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요. 자신의 과거를 꾸며서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크세니아라는 그런 그들의 관습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디세우스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데, 사실은 거짓말장이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그에게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자, 15권에 가면 텔레마코스가 에우마이오스에게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메넬라오스의 집을 떠나서 이타케로 텔레마코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도 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니까 에우마이오스도 자신의 내력에 대해서 오디세우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주제와는 약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환대를 베푸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환대를 베풀고 환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받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하게 되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바로 이 크세니아의 관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대단히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로 인간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가 바로 이 환대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에우마이오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3권부터 24권까지 그가 이타케로 돌아와서 오디세우스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바로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오디세우스에게는 많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지혜로운 또는 임기응변에 능한 도시의 파괴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유독 13권부터 24권 이타키에 돌아와서는요.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라는 수식어가 먼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권부터 24권까지는 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이 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인내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격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자, 제 16권은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다입니다. 자, 텔레마코스가 드디어 에우마이오스 돼지치기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텔레마코스도요 아버지를 닮아서 용의주도 합니다. 그도 역시 지혜로워서 페넬로페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요 에우마이오스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그도 역시 구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따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지혜로운 텔레마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마코스가 도착해보니 어떤 노인이 하나가 와 있는데 그를 아버지라고 꿈에도 생각하지는 못하죠. 텔레마코스는 에우마이오코스를 자기 어머니 페넬로페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무사히 고향 땅 이타키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도록 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테네가 다시 한번 간섭을 하는데요. 아테네가 이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늙은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텔레마코스의 눈앞에 금방 사람이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혹시 신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왜 너는 나를 불사신으로 여기느냐? 나는 내가 그를 위해 신음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남자들의 행패를 감수했던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자 눈물이 두 볼에서 땅으로 흘러내렸다. 그가 늘 억제하던 눈물이었다.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눈물을 흘리며 격하게 울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임을 알고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다시 앉자 텔레마코스는 훌륭하신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슬피 울었다. 그러자 두 사람 모두에게 비탄하고 싶은 욕망이 일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들보다도 이를테면 아직 깃털도 나기 전에 농부들이 그 새끼들을 보금자리에서 채간 다 독수리들이나 발톱이 굽은 독수리들보다도 더 하염없이 엉엉 울었다. 꼭 그처럼 애처로이 그들은 눈썹 밑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자, 20년 만에 아들을 만난 거죠. 두 부자지간에 서로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얼굴을 처음 보는 거고요. 아들도 아버지 얼굴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가 떠났을 때 그는 페넬로페 뱃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디세우스가 텔레마코스에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니 너는 명심하도록 하라. 내가 진실로 내 아들이고 우리는 핏줄이라면 어느 누구도 오디세우스가 집에 와 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라이르테스도 돼지치기도 하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니 페넬로페 자신도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오직 너와 나 우리 둘만 여인들의 의도를 알아내도록 하셨구나. 우리는 또 그들 중에 누가 우리 두 사람을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는지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너같이 고귀한 자를 업신여기는지 하인들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샤갈의 그림을 보면요.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텔레마코스가 더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텔레마코스가 옷을 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는 몸집이 크지만 여전히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장면에서 샤갈은 텔레마코스를 아버지보다 더 크게 그려서 그가 어른으로 성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이제 자신들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모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쉽다고 한다면 페넬로페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디세이아를 쭉 읽다 보면 페넬로페 자신은 굉장히 신실하게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지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구원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테네 여신의 입에서도 페넬로페를 의심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데스에 내려갔을 때 이제 아가멤논도 역시 여자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네가 여자들에게는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페넬로페 자신까지도 의심받고 있는
그래서 페넬로페가 혹시 진심으로 너를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된다. 여기서 남성주의적인 편향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권은요, 텔레마코스가 시내로 들어오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시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타케 시내에 오디세우스의 궁궐이 있습니다. 그 궁궐로 들어온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텔레마코스가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얘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머니 표정이 별로 밝지 못하죠. 역시 침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마코스가 자기가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에오마이오스에게 오디세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참을성 많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오디세우스에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소. 나도 멍청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대가 먼저 들어가시오. 내가 이곳에 남겠소. 나는 주먹이나 내던지는 물건에 얻어맞는 일이라면 무식한 편이 아니니까요. 나는 너울과 전쟁터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이 굳건한 편이요. 그러니 이들 고난들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들 고난들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이것은 이제 칼립소를 떠날 때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가 한 말이죠. 이 장면에서 아모르 파티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에오마이오스하고 오디세우스가 누가 먼저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들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오마이오스에게 오디세우스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장면, 동물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의미있게 다가오는 장면인데요, 사냥개 아르고스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이 됐거든요. 아르고스는 20살이 넘은 개죠. 20살이 넘은 개가 더러운 곳에서 자기 주인이 없기 때문에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하고 있던 이 아르고스라는 개가 오디세우스 20년 만에 돌아온 자기 주인의 모습을 알아보는 감격스러운 장면도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에 오디세우스는 그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는 거지의 모습으로 한 채 들어가게 되죠.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한 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구원자들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축내고 언젠가는 내가 페넬로페를 차지해서 이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야 말리라고 하는 그런 수십 명의 구원자들이 여전히 오디세우스의 집안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거지의 모습을 하고 온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보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배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 같은 거지가 여기 왜 왔느냐라고 그를 구박을 하면서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오디세우스를 배격한 사람이 안티노우스인데요. 안티노우스에게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물러가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나는 그대의 지혜가 그대의 용모와도 걸맞는 줄 알았는데 그대는 그대 자신의 집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소금 알갱이 하나도 안 줄 사람이요. 그대는 지금 남의 식탁가에 앉아있고 앞에 많이 가졌으면서도 나에게 빵 조각 하나도 집어줄 엄두를 못 내니 말이요. 라고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우스를 비꼽니다. 지금 오디세우스는 거지의 모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 것이죠. 오디세우스가 천연덕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그러니까 안티노우스는 화가 났습니다. 자네는 내게 악담까지 늘어놓았으니 생각건대 이제 더 이상 이 홀에서 모양새 좋게 물러서지는 못하리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요. 발판을 집어들어서 오디세우스의 오른쪽 어깨 맨 아랫부분 등이 시작되는 곳에 세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바위처럼 꼼짝 않고 서서는 안티노우스의 가격에도 비틀거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재앙을 꾀하며 말없이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보세요. 안티노우스가 의자를 집어 던지네요. 여기는 발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그림에서는 의자를 집어 던지네요. 의자를 집어 던질 때 등에 그거를 맞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으면서 참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3권 이후에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의자로 자기 등을 후려 맞으면서도 지금 실력으로 따지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안티노우스의 모욕과 폭력을 참아내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옆에서 텔레마코스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얻어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눈꺼풀에서 땅바닥으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고 말없이 머리를 흔들며 마음속으로 재앙을 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역시 부전자전인가요?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은 참아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재앙을 꾀하고 있으면서 두고 보자.
마음속으로 재앙을 꾀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순간들을 인내하면서 참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권에는 오디세우스가 이로스와의 권투시합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이로스는요, 평생을 이타카의 거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디세우스는 어느 정도까지 험하게 그가 취급을 받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로스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하자 지금 새로운 거지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스가 새로운 거지인 오디세우스에게 달려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축합니다. 지금 오디세우스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있느냐면 거지와의 대결을 부추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 사람 사이에 권투시합을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긴 사람에게 고기를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모욕 중에서도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로스가 오디세우스한테 달려들자 더 이상 두 번 주먹을 휘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 한 방에 이 이로스의 턱이 부서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를 묘사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그 힘을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구원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축내며 오디세우스의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구원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결말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이 순간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8권까지를 꿰뚫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를 들으라고 한다면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인내는 그가 바다에서도 인내가 필요했지만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착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고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치밀하게 그럴수록 더욱더 계획을 가지고 용의주도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도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필요할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역시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디세이아 8번째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오디세우스의 결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